안녕하세요. 경매와 공매를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경매발전소 안산경매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경매 용어 정리 및 권리 분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용어는 별도 등기라는 말입니다. 이 별도 등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우셨다면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물건 1등기, 즉 물건이 존재하면 등기부는 반드시 하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등기부 등본을 보셔야죠. 하나는 건물 등기부, 또 하나는 주택 등기부. 이렇게 두 개의 등기부를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실 겁니다.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이 낙찰받을 때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권리 분석을 따로 하셔야지만 안전한 권리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단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주거용 물건을 취득할 때 주로 낙찰받는 게 아파트 아니면 빌라죠.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집합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집합 건물에는 등기부가 몇 개가 있을까요? 집합 건물에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집합건물 등기부라는 등기부 하나에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대지권으로서 포함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 등기부는 단 하나이고 우리는 요 집합건물 등기부만 보고 권리 분석을 하죠. 권리 분석을 할 때 집합건물 등기부 하나만 보고 권리 분석을 하는 게 거의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권 별도 등기라는 등기가 있습니다. 집합 건물 등기부를 보면서 어떤 게 별도 등기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집합 등기 건물을 보시면 여기에 표제부 이렇게 해서 일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나오죠. 이 일동의 건물의 표시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13동, 14동, 15동 이런 한 동의 표시를 말합니다. 이 건물은 내가 살고 있는 등이 5층까지 되어 있고 각 층에 대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나오죠. 1층부터 5층까지 서 있는 전체 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표제부가 또 나와요. 한 번 있는데 이건 뭡니까? 표제부가 또 나오는 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즉 내가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건물의 표시고 그 부분은 58.79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대지권의 표시에서 내가 살고 있는 대지 지분만 표시가 되죠. 그런데 여기 빨간 줄로 거 있긴 하지만 그전엔 여기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간 줄로 거 있지 않고 그냥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 얘기는 뭐냐면 표제부 말고 토지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 이렇게 경고를 하는 문구와 같습니다. 이렇게 집합건물 등기부를 보는데 대지권 별도 등기가 있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등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니 토지 등기부를 반드시 떼서 확인해 봐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대지권 별도 등기가 있을 때 권리 분석을 하신다면 주의할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등기부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권리 분석을 해야 될 때 집합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두 개를 다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대지권 별도 등기의 위험성이라면 첫 번째,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만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권리 분석했을 때 낙찰 뒤 다 소멸되는 권리만 있다 하더라도 토지 등기부에는 낙찰된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이런 것들은 토지 등기부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를 따로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권리들은 집합건물에서 등기부에 살아있지 않은 경우가 99%고요. 살아있다 하더라도 구분지상권이나 근저당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지나간다든지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미 가격에 다 포함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임차 있는 경우 임차인보다 설정이 빠른 근저당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건물 기준입니까? 토지 기준입니까? 건물 기준으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정이 되죠. 그런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토지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임차인이 낙찰로 배당으로 받아올 토지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임차인은 자기가 배당받아올 금액에서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3억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에 선순위 임차인이 2억 5천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권리신고를 했을 경우 이 임차인은 토지와 건물에서 2억 5천만 원을 선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등기가 있어서 토지 등기부에 선순위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보다, 즉 확정일자보다 빠른 근저당이 있다고 생각하면 토지 부분에 대해선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전체 2억 5천을 다 배당받지 못할 확률이 크고, 그럴 경우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선 인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합건물 등기부만 봤을 때는 나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네, 낙찰되면 임차인이 다 배당받아 가겠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토지 별도 등기를 간과했다면 결국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유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보실 때 집합건물 등기부라 하더라도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경매에 있어서 피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